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75% 상승, 코스닥은 1.09%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. 어제 거의 뭐 이제 4%대 이유를 알 수 없는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일단은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의 개념으로 오늘 양봉 마감을 해줬고, 지금 미국 선물이 꽤 의미 있게 그래도 한 2%가량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뭐 웬만하면은 미증시도 워낙 최근에 많이 내렸잖아요. 사실 이 정도면은 좀 낙폭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미 바닥 구간을 넘어선 것 같고, 이제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바닥을 다져야 반등이 좀 세게 좀 나와줄 텐데,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이미 지금 뭐 내년도의 경기 침체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. 일단은 지금 이런 어떤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뭐 한 보통은 이제 5에서 10% 구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근데 요번 어떤 하락 국면에서는 10% 이상짜리 한 11,500에서 한 12,000까지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지금 조정이 과했죠. 하지만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한 번에 이런 식의 뭐 상승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가 또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앞으로 이제 거칠 가능성 1번과 반등 나왔다가 재차 바닥을 깨고 한 번 더 밀어버릴 가능성 2번을 두고, 이번에 이제 반등이 혹시 조금 나오게 되면 이때 굉장히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마련을 해두시고 나서 추후 흐름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종목별로 조금 대응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손절을 감행하고서라도 뭔가 계좌의 100%를 다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잘라줄 부분은 잘라주면서 현금 확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지 재차 이렇게 깨지는지를 보고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은 뭐 가장 오늘의 이벤트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죠. 일단은 6월 달에 이런 어떤 재료 매매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좀뭐 종목별로 시장은 안 좋았지만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다. 물론 이제 AP성 같은 경우는 1차 때 실패를 했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재료를 앞둔 홀짝 매매 하시는 분들 이제 안 계시죠? 정말 제가 예전부터 이런 홀짝 매매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1차 발사 6월 15일이면은 발사일 전일 혹은 발사가 예를 들어 오늘처럼 뭐 한 4시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2시, 투심이 좀 안 좋아지는 오후장 한 2시 전에는 정리를,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대감만 가지고 이 재료에 대한 또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뭐 그냥 홀짝 배팅밖에 안 되고요. 그야말로 그냥 도박이죠. 거기다가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뭐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발사에 실패를 하면 당연히 시간의 한가고 성공을 하더라도 재료 소멸로 죽을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한 2시에서 한 2시 반 사이에 못 갈 때 잘라주는 게 당연한 어떤 관점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얘네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앞으로 볼 일이 없고, 어쨌든 뭐 주식의 어떤 매매를 떠나서 성공한 부분은 굉장히 좀 축하할 일입니다. 이로써 세계 7대 우주 항공 선진국 강대국이 좀 되는 듯한 뭐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. 6월 23일 날 WHO에서 원숭이 도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뭐 24일 정도 될 거니까 우리는 뭐 22일이나 23일, 어제 얘네도 정확하게 제가 관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음, 뭐 거의 뭐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.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너무 높죠. 지금 거의 뭐 한 4일째 양봉을 뽑았는데 눌리면 눌림의 공략을 하시라고. 그러면 한 21일, 22일 정도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면은 눌렸을 때
공략을 해서 23일 날 발표 앞두고 반등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 된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급락이 나왔다가 장중에 꼬리 굉장히 멋있게 달아주면서 반등이 크게 나왔죠.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이 어떤 매수의 어떤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들이었다. 원숭이 두창은 이제 WHO 재료도 있는데 오늘 아시아에도 상륙했다라는 뉴스 있어가지고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고, 원숭이 두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왔을 때 얘네는 아마 뭐 거의 뭐 단체로 상한가 갈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쌍용차 인수 제안서가 24일 날 마감인데요. 요거 앞두고 이제 KG ETS랑 쌍방울을 보시면 되는데, 요거는 뭐 거의 이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다뤄드렸던 재료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먹을 구간을 좀 많이 줬고요. 여기서 이제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어떤 슈팅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있는데, 개인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, 24일을 이제 뭐 한 이틀 3일 정도 앞두고 어떤 변동성이 나와줄지 좀 봐야 되는데, 재료가 지금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쉽게 가줄까라는 의문은 조금 들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대응 전략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방송 뭐 시작한 게 이쯤 때부터니까 거의 뭐 한 27%가량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빼먹을 부분은 다 이제 빼먹고, 이제는 조금 비중 베팅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, 오늘 이제 장중에 쌍방울도 제가 요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하다. 뭐 인수제안서를 제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뭐 한번 튀어줄 거고, 쌍방울이 튀면은 또 KGTS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, 오늘 이제 쌍방울이 뭐 다른 재료로 급등이 나오니까 어찌됐건 KGTS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. 여기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24일 앞두고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될 거니까 얘네들도 이벤트 앞두고 잘 매매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박수 한 2개 정도 쳐야 되는데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CIS랑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, CIS는 제가 요 날부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, 여기서 이제 재료가 노출이 발생이 됐고요. 요즘 어떤 장의 트렌드가 한번 뺄 때 굉장히 깊게 뺐다가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으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눌림 구간에서 접근 관점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조금 깊게 눌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, 얘는 웬만해 가지고는 이대로 안 죽는다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시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밀렸다가 이제 시간에서 땡기고 오늘 장대 양봉이 일단은 출현이 좀 되어주는 모습. 그래서 요렇게 가는 모습이겠죠. 살짝 또 눌렀다가 이제 요렇게, 왜냐면은 재료가 6월 30일이니까 다음 주잖아요.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. 그래서 뽑고 죽이고 뽑고 살짝 죽였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이 어제 제가 정확하게 반등 시점을 예측했던 원전 관련주들, 어제랑 엊그제 이틀에 걸쳐서 원전 관련주들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됐다라고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고, 그렇게 이제 제가 관점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, 얘네들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차트적으로도 여기 이런 어떤 지지대 구간에 와 있고요. 최악의 경우 밀려봤자 이 구간 121선까지 밀린다라고 가정하면 이 구간 안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월요일날 원전주들이 단체로 갭을 띄었어요. 단체로 한신기계나 뭐 G2파워 이런 애들만 간 게 아니라 단체로 이제 갭을 띄었는데, 이날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? 시장이 폭락했죠. 그래서 갭 띄우고 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얘네는 시장이 좀 회복을 하거나 반등이 나오면 가겠다라고
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별 뉴스도 아니었는데 워낙 오랫동안 이제 눌려 있었다 보니 시간에서 급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한신기계는 7.89% 마감했네요. 뭐 G2 파워는 최근에 좀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고 서전기전 3%대 대장은 한신기계고 내일 뭐 원전주들이 이제 또 아마 매물이 이 구간 안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갭 띄우고 또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. 바로 뽑기보다는 살짝 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좀 죽고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다가 한 파동 정도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을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실 뭐 이제 시장에서 매매하시다 보면 이런 어떤 그 일정을 날짜를 정확히 갖고 있는 주식을 기대감으로 가지고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꽤 단순하고 쉽거든요. 이제 여기서 하나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누리호처럼. 근데 6월 달은 그래도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당분간은 좀 이벤트가 좀 없네요. 6월 말에 과기부에서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뭐 발표나 이게 뭐 6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. 근데 AI 반도체 쪽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. 뭐 잠깐의 슈팅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뭐 시장을 주도해주는 역할이 될지는 조금 뭐 잘 모르겠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7월 1일 날 탄소세 시행 때문에 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KC 그린홀딩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. 처음 언급 드리는 게 아마 이때죠. 언급 드리고 나서도 많이 일단 올랐는데 보시면 시장 폭락한 거 대비하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이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말아 올려주는 것들을 보면 뭔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. 일단 재료는 7월 1일이니까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흐름 좀 더 지켜보다가 뭐 5,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봐야 될 테마로 제가 태양광을 거의 한 3일, 4일 연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이제 SDM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시장이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막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있죠. 그럴 때는 시장이 폭락 나오기 직전에 가장 강했던 테마를 사시면 됩니다. 이번 시장이 폭락 나기 직전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태양광, 뭐 풍력 이쪽이었고 특히나 태양광 쪽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SDN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사료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이 꽤 컸잖아요. 왜냐면은 어제 4%짜리, 그러니까 뭐 미증시랑 같이 빠진 것도 아니고 우리만 4%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반등 나올 확률이 컸습니다. 큰 자리였어요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. 그러면은 어제부터 하면은 이런 식의 계속 이제 저점을 잡아주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 하루는 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겠구나.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사료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어제 저점을 깨면서 약세 보일 것 같으면은 사료주 보면 되고 오늘 시장이 반등할 것 같으면은 뭐 태양력이나 이쪽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저점을 깨지 않았고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료주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. 지금 뭐 미증시가 오늘 만약에 또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증시 내일까지는 그래도 반등 여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. 뽑았고요. 시장 반등 나오는 동안 한 이틀 뭐 3일 정도 또 눌렸다가 시장이 약세 보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.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. 그거랑 지금 이제 신송홀딩스가 대장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샘표한테 대장을 넘겨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샘표도 오르고 나서 눌림 구간에서 고려산업으로 대장이 바뀌었잖아요. 그럼 이제 이 다음에 혹시 고려산업이 그러니까 고려산업이 다시 대장을 할지 고려산업이 또 이제 대장에서 탈락되고 예를 들어 뭐
지금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한일 사료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올지,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뭐 이제 사료주 보면서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. 뭐 이것도 뭐 정확히 말씀드렸죠.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사료주도 식품주들 반등을 할 것 같은 날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뭐 태양광 이런 애들 보시면 된다. 오늘 뭐 서암기계공업 뭐 굉장히 급등 나왔고, 보시면은 굉장히 정석 파동이에요. 1파, 2파, 3파. 여기서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지느냐, 다시 한번 뚫어주느냐는 아마 이제 시장에 달려 있는 거죠. 얘네들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현대해보다임이랑 서암기계가 좀 많이 올랐는데, 해인이나 뭐 데모 이런 애들로 대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요. 서암기계는 오늘, 현대해보다임은 어제, 그리고 엊그제 시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재건주들도 요런 것들, 종목 간 순환매가 도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. 근데 뭐 해인이랑 데모 얘네들도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충분히 나오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같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오파스넷이 지금 한동훈 관련주인데, 오파스넷 제일 처음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게 요때인데, 왜 그랬냐면 항상 이 정치 테마주는요, 새로운 인물의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새롭죠. 신선하죠. 그래서 이거 테마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, 재료가 좀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요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, 차트도 보시면은 요렇게 딱 박스권에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요즘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박스권 가둬놓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뽑고. 오파스넷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이제 무료 리딩방 링크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